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사진을 찍어대는 이 사람. 네모난 카메라 속에 무엇을 담고 싶은 걸까? 객지에 계신 분들께 고향 향수 전해주기 위해서 찍는 거죠. 인터넷과 카메라 없이는 못 사는 농부 노삼래 씨다. 노삼래 씨가 조금은 피곤한 얼굴로 어딘가에 들어가는데 무슨 일일까? 그는 들어서자마자 셔터를 누르기 바쁘다. 집안일도 아니고 누가 촬영을 부탁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찍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다 찍어서 내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다 선물로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마을 소식을 알기 위해 사람 만나기를 즐겨하는 그는 마을에 행사가 있다 하면 어디든 달려간다. 알기만 하면 모르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알기만 하면. 국방색 모자는 삼래 씨의 트레이드 마크. 삼래 씨는 쉴 틈도 없이 외출할 채비를 하고 나섰다. 이렇게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게 6년째. 행사 애지간하면 행사 다 가죠. 다 가는데 비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좀 빠지는데 만약에 빠지면 뭐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빼놓고 사는 건 그런 기분 들어가고. 3.1절 기념 항일 애국지사 추모식. 그에겐 놓칠 수 없는 마을 대사다. 좋은 사진 앞에선 체면도 없다. 발품 팔며 부지런히 움직여야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지 않겠는가. 순국 선열들에 대한 보답이 11만 보령 시민들에게 조국과 신과 그의 사진 속에선 지역민들 모두가 주인공이다. 네, 지금 인물 사진을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진. 그런 사진을 찍어야 고향 떠나 있는 객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수도 전해주고 자기 친척, 무슨 동생, 자기 손자들 구경도 시키고 해야 돼서. 그가 살고 있는 못골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게 지금 내가 사진을 그는 이 나무를 인터넷에 올려 마을을 알렸다. 여름에 멋있게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대농리 못골 마을은 유명세를 탔다. 그것도 부산면 대농리 써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우리 유산면 홍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와서 어떤 사람들 와서 지금 사진 많이 찍어가요. 6년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농부였다. 농사일밖에 모르던 그가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에 관한 한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 됐다. 지금 이제 오늘 행사한 사진 이제 홈페이지 갤러리에다 이제 올리는 겁니다. 58나이의 컴퓨터에 입문해 지금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님 투표해 왔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쥔장 농부란 닉네임으로 유명하다고. 우리 막내딸이 배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흑은 컴퓨터를 하나 주길래 집에 가지고 와서나 그냥 자판기만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아주 신기해가지고 더 배우고 싶은 의욕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 그 책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이 책을 대천 가서나 10,000원 주고 무작정 따라가기 이걸 사다가 나 혼자 배운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해도 잘 안 되고 모르면 우리 딸개로 계속 시에 전화했지. 막 계속 깝깝해서 막 미치겠더라고. 하다가 안 되면. 여기에 보령시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로 통하고 있지만 삼래 씨 특이한 경력 때문인지 TV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출연 요청을 받았다.
지역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해 자치단체로부터 감사 인사를 종종 받기도 한다. 반가워요. 아름다운 만큼 마음만큼 아름다운 칭찬의 글을 읽으니 갑자기 어깨춤이 절로 나올 듯 합니다. 기분 좋죠. 시장님이 이 글 하나 줌으로써 그 예를 들어서 쌓였던 피로가 다 풀어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채통지킨이라고 시장님이 여기 가서 글 썼겠어요? 여보세요? 예, 서울이냐? 그 지금 미국은 지금 뭐 몇 시요? 통화를 간단히 마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딸이 부담해야 할 국제전화 요금이 부담돼서다. 그 미국에 있는 딸이에요. 아, 그리고 전화 이후에 예, 채팅으로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전화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세상 다 볼 수 있고 내가 몰랐던 거, 모르는 거 검색해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많은 공부도 될 뿐 아니라 궁금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검색만 하면 다 가르쳐 주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 인터넷 광 삼내 씨는 농민이다. 컴퓨터 없인 단 하루도 못 사는 삼내 씨를 남들은 종종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삼내 씨는 지금껏 농사일을 절대 뒤로 밀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도 절대 잊지 않는 것. 그건 바로 인터넷이다. 예를 들어서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노력하고 인터넷 정말로 뭐 내 선생님이지 인터넷이. 인터넷을 통해 얻게 된 많은 정보를 활용했더니 농산물 질도 좋아지고 수확률도 더 높아졌다. 사람들은 그를 진작 농부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진작 농부예요? 그 농사꾼이 가져야 할 그 이름인 것 같아서 진작 농부라고 하지. 지금 말하자면 농부, 그 농사의 주인은 농부라. 그래서 진작 농부라고.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삼내 씨 하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철칙이다. 아침부터 들른 곳은 바로 인근에 있는 서점. 요즘 삼내 씨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 중이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다. 네, 동영상 좀 한번 배워보려고요. 동영상이 유희 씨가 아주 지금 유행이라 나도 좀 그거 좀 한번 배우고 싶어서 독학을 한번 해보려고. 컴퓨터를 독학하고 난 후 그는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젠 도전이 두렵지 않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때마침 시청에서 UCC 제작 강좌가 열렸다. 마을 정보화 교육을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니 더없이 좋은 기회 아닌가. 새로운 분야를 또 새로 배운다는 것에 그는 마음이 두근두근 설렌다. 생동감 있는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저장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또 홍보하는 데도 아주 적격이기 때문에 이제 곧 고향 소식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전할 날이 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삼내 씨는 후배가 있는 농협을 찾았다. 이곳의 조합장은 삼내 씨의 고향 후배. 서로 어려웠던 때 만나 힘이 돼주며 끈끈한 정을 쌓아왔다. 82년도에 제가 귀농하면서 형님을 그때 뵙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뭐 형님하고 농촌에 대한 앞날에 대한 걱정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힘나시네요 이제.
컴퓨터를 그냥 지나칠 삼내 씨가 아니다. 조합장실에 들어와서도 후배를 컴퓨터 앞에 꼭 앉히고야 만다. 홈페이지를 만든 후 삼내 씨는 누구에게든 컴퓨터만 있으면 자신의 홈페이지를 알려주는 버릇이 조합장님이 글 같은 생겼다. 거 자주 남기세요? 남겨야 되는데요. 바쁜 핑계로 그냥 살짝 훔쳐만 보고 나갑니다. 글 좀 많이 남겨줬으면 하는 보람이죠. 바람이죠. 저는 그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는 게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삼내 씨는 중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년 시절을 회상하자면 공부하라는 부모님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가서 서울 가서 기술 배운다고도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내려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 짓고 쭉 살았죠. 6년 세월. 24살에 동갑내기 아내 구정희 씨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시련이 찾아왔다. 소를 200만 원짜리 주고 사다가 먹이다가 폭락돼가지고 60만 원 받고 내가 이제 올라갈 때 마늘을 한 1000여 평 심었는데 마늘 종잣값은 고사 품삯은 고사하고 마늘을 누가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그냥 막 갈아 엎질리고 막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서 성남으로 가게 된 거죠. 하지만 객지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온갖 고생으로 삼내 씨는 많은 병을 얻었다. 힘든 시절 그를 지탱해준 것은 노래였다. 8년간의 객지 생활 동안 그는 노래로 아픈 몸과 외로운 마음을 달랬다. 그래서 지금도 삼내 씨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 마이크를 잡는다. 하지만 아픈 과거는 그를 진장농부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버스나 무슨 택시를 탄다든지 이렇게 타다가 여름에 문 열어놓고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쑥냄새가 사람 미치거든요. 고향 생각 진짜 더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고향 소식이 무척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 할 줄 알아도 이렇게 가서 보면 화나지만 옛날에 그런 매체도 없었지. 돈 들어가니까 나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 같은 것도 자주 이렇게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향의 향수를 내가 돈이로다가 할 수는 없고 내 몸뚱이로다가 노력해서 객지에서 있는 분들께 향수를 전해줘야겠다. 내 고향 사람들에게 향수를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진장농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다 많은 마을 소식을 접하기 위해선 주민들을 많이 만나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시콜콜한 일상을 물어보며 대화할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정이 그의 발길을 더 이끌곤 한다. 면사무소에 들른 삼내 씨. 봄철이면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에게 호출을 한 모양이다. 면 지역에 각종 행사가 있으면 그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면 홈페이지, 기타 그 개인 홈페이지다 홍보를 해가지고 면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그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부터 어깨가 말썽이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벼르던 참이었다. 인터넷 찾으잖아요. 완전 이 팔뚝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무리가 가니까 아프시죠. 인터넷 많이 하셔서 아프신다는데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럼요. 이제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농사짓 다 골병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이라고는 안 하시네요. 인터넷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겁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내 씨.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것저것 조심스레 만져보는데 앞불싸 주인님이 아프다고 컴퓨터까지 병원 신세를 질 모양이다. 인터넷 안 되면 나는 미치지. 인터넷 안 되면 난 미친다고 막 깝깝해서. 인터넷 안 되면 막 딸개로 전화하고 KT로 전화하고 난리 나지. 급히 서비스 요청을 한 후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한 걸음에 뛰어나가는 삼내 씨. 통신사 수리 직원이 의사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다. 몸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컴퓨터가 아픈 것은 절대 못 볼 일이다. 한참이 지나 다행히 시스템은 복구됐다. 삼내 씨 표정이 되살아났다.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의사보다 더 고마운 컴퓨터 의사께서 한마디 한다. 인터넷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 뭐 자식들, 손자들, 뭐 손녀들하고 이렇게 메일 주고받으려고 이제 걸음마라고 하죠. 이렇게 타자 배우시는 분들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처음 봬요. 이건데? 다 됐습니다. 선생님 있으면 불편한 거 다시 네, 그래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진짜 그 컴퓨터 없으면 뭐라고 이상하게 허전하고 살만 안 나. 컴퓨터를 조금만 못해도 이상해졌어. 그 왜 그러냐면 내가 홈페이지 블로그 누구 하나라도 왔는 걸 가서 뒤다봐야 하거든. 그래야 시원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뭐 컴퓨터 하면은 막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연인과의 해후가 이보다 기뻐 보일까? 지금까진 컴퓨터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았나 싶다.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농부에서 이 세상의 진작 농부가 된 노삼내 씨. 그에게 진작 농부는 새로운 인생과도 같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 그 속에서 진작 농부는 언제까지고 고향 마을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정겨운 소식을 전하고 싶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살릴 수 있고 어디서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학교. 직접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짓는 일이나 먼지 나는木工일에서의木工일은 필수 과목이면서 국어나 영어, 수학은 선택인 학교. 미인가 대안학교인 간디 자유학교가 그렇다.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 이상을 외우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학생이 되달라는 교장 선생님. 양희규 교장의 꿈은 학생들에게 천국 같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오래전에 폐교된 한 학교 운동장이 전국에서 온 승용차들로 가득하다. 이 마을이 생긴 후 아마도 이런 풍경은 처음일 것이다. 입학식인데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 저희는 2학년인데요. 이제 1학년에도 입학식 이렇게 우리 이제 과일 준비해 준 겁니다. 지금 3학년이고요. 이번에 또 입학해요. 또 입학해요? 네. 작은 아이가? 네. 왜 둘째까지 입학시킨 거예요? 네, 이제 셋째도 올 예정이고요. 그래요? 네. 네. 너무 자유롭고요. 일단은 부모가 행복해요. 부모까지 행복하게 한다는 학교의 입학식은 어떨까? 재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학생들이 한 사람씩 등장하는 모습부터가 심상치 않다. 중3이 되면서 진정한 나의 꿈, 행복을 찾아서 이날 입학생들은 입학이 허가된 두어 달 전부터 이미 이곳의 가족이었다. 연극 전문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그 발표회를 바로 오늘 입학식장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모습을 보니까 참 자유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수업도 자기 선택에 따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강 시간도 많고 선생님 제약들도 거의 없고 그렇죠. 네, 지금 다닌 지 2년 넘었는데 네. 후회 안 해요? 네, 후회는 안 하는데 대학 가려면 좀 후회할 것 같아요. 매년 평균 입학 경쟁률 4대1. 그러나 실제로 아무리 봐도 대학 가기엔 역부족인 학교다. 중요 과목인 국영수가 강조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대학교의 1학년, 2학년 과정은 주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시기로 정해져 있고 3학년엔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는 시기다. 정진용 군이 교내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거는 수업 중에 하나고요. 수업으로도 되고 이걸 하면서 그 일하는데 그 임금도 받고. 네. 그냥 일반 학교에서는 그 지식만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런 그 경험에서 쌓여져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많이 배우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식들.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엄청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간대학교는 옷 만들기와 목공일, 농사일 같은 체험학습을 중요하게 여긴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배우고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교육이 중심이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자는 것 또한 간대 자유학교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붙이면 자세가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일반 학교에 비해서 되게 자유롭고 뭔가 되게 행복해요. 선배 후배 관계가 좀 더 친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르고요. 선생님들이랑도 다 친구같이 재밌게 지내고 편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도 되게 막 일반 학교는 수능이랑 우리 내신 공부하느라 다 애들이 거기에 시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일단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것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원형 같은 게 한번 해볼까요? 간대 자유학교의 학생들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또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학 입학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업고등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수업들에 치중하고 있다. 간대 자유학교가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데는 간대 자유학교가 대안학교, 즉 교육부 미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충북 영동과 경북 군위 지역을 거쳐 올해부턴 완전히 금산의 자리를 잡았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간대학교는 이곳에 뿌리를 내릴 것이고 교육부 미인가 학교로서의 정체성도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대 자유학교라고 해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대학 입학 중심의 공부를 하지 않을 자유만큼이나 대학에 갈 자유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일까? 가려고요. 가려고? 네. 근데 공부의 강도가 지금 3학년이면 좀 약하지 않은가요? 글쎄 어찌 보면 약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셀 수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모자르는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고 있어요? 모자른 부분이요?
뭐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 때 좀 채우고 있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다 같이 수업 받는 것보다 좀 관리 같은 거가 아직 혼자 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은 왜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만족도는 오히려 큰 것일까? 아이들이 목공 수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냐, 이것이 저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모두가 살고자 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가 택하는 직업이나 일이 자기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세상 사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보다는 자기 성찰과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학교다 보니 학생들 사고는 한결같이 자유를 강조한다. 공부할 사람은 하고 놀 사람은 놀고. 그런 가운데 상담과 고민을 거쳐가는 동안 자신의 미래는 그렇게 각자가 결정한다. 굳이 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의식 버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자유스러운 게 더 좋아서 별로 대학 그런 걸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졸업 후에 뭐 할 거예요? 저 공연 기획이나 이벤트 기획 쪽으로, 기획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턴십이라고 그 직장에 가서 체험하는 학습 기간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서 뭐 밑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뭐 느끼면서 내가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면 2학년 때 기주쌤이 저한테 기획이나 이런 쪽 하면은 잘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해주셔갖고 그때 계기로 해서 학교 행사나 이런 데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내 적성이구나. 어쩐지 계속 안 나와. 기숙사 생비를 사야 되는 거야? 반대 자유학교 학생들은 100%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그들만의 규율도 있다. 그건 자신들이 정한다. 그 또한 함께한다는 공동체로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도시 출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시골 생활이 견딜 만한 것도 그 때문이다. 외롭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집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여기서 생활하는 거 어때요? 편하긴 집이 더 편하죠. 근데 여기는 다 같이 있잖아요. 모든 일과가 끝난 학교의 자유시간. 또래 친구들 같으면 야간 자습에 매진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시간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활용한다. 내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책을 찾아서 보게 됐는데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율적으로 밤에 이렇게 이런 게 좋아요. 학생들에게 무한정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양희규 교장. 그는 이미 10년 전 경남 산청에 간디학교를 세운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선구자다. 양 교장이 이런 대안학교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미국 유학길에서였다. 거기서 그는 간디를 만났다. 간디 선생님이 이 책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책은 약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그 주말에 그 그라지 세일에 갔더니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문으로 된 책이에요. $2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지금도 별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읽고 감명을 받았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가로 따지라면 이 책 한 권에 20억도 안 합니다. $2짜리 책. 그러나 양희규에겐 20억짜리 가치의 책. 간디의 무엇이 양희규를 붙들었던 것일까?
그것은 간디가 생각했던 자유의 가치였다. 진리에 대한 단순함이에요. 진리면 가고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 요 한마디로 그냥 인생의 모든 행위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인데, 그 두 번째는 간디가 노동하는 삶이에요. 평생을 이분도 물레질하고 가죽 신발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신과 또 육체가 균형된 그런 삶, 또 스스로 손으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삶, 또 어떤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없는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거나 국내에서 학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간디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때 미국의 그 CNN 방송에 그 연일 그 뉴스로 보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가 싫어서 아니면 성적 문제 때문에 한 해 수백 명씩 자살한다. 이런 그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그 미국 그 전역에 아주 그 황금 시간대에 그 주요 뉴스로 보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랜 시절 전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학교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에 다시 그 옛날 생각이 강하게 떠오르면서, 아, 이제 한국 돌아가서 학교를 설립하고 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1997년에 경남 산청에서 자리를 잡고 시작한 건 학교가 아니었다. 농장이었다. 그것이 오늘날 상설대안학교로서는 교육부 1호가 된 산청 간디학교가 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대안학교는 전국에 100여 개가 있다. 그리고 산청의 간디학교는 국내 대안학교의 기준이 됐다. 그러나 양 교장은 왜 간디 자유학교를 또 만들었을까? 2001년도에 아마 경쟁률이 그 외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20대를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디학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너무 많은데 못 받아서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가 됐고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산청의 간디학교가 인가를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교육과정상 그 국가교육의 어떤 그 많은 부분을 따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철학에 가장 좀 충실한 학교를 또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간디 자유학교는 자유학교다. 그야말로 자유가 넘치는 학교다. 그러나 그만한 자유 대신 담보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자신을 참는 것, 극기다. 자유를 무한으로 주지만 그 자유가 무한으로 흐르기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양 교장 교육 철학의 상징이기도 하다. 간디 자유학교는 기숙사와 학습동, 실습관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학생들은 그렇게 하루 동안 오가며 십리길을 걷는다. 그 역시 양 교장의 전략이었다. 걷는 가운데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 건강은 덤이다. 계속 걸어다니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아? 그냥 밥 먹고 거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소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운동도 많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간디 자유학교는 무엇이든 자유지만 무한정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장치는 또 있다. 간디 자유학교엔 식구회의가 있다. 학교 공동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다. 교사도 한 표, 학생도 한 표, 학부모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서 질서는 유지된다. 누구나 공교육의 위기를 말하고 공교육을 믿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으는 시대다. 그래서 사교육으로 빠져드는 시대다. 이 땅 학부모들을 온통 사교육의 노예로 묶으며 가장의 월급 수령액을 허탈하게 만들 만큼 거대해진 사교육 시장은 이미 괴물이 됐다. 그러나 그런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언저리에서 멀리 피해 있는 학교. 그게 바로 간디 자유학교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간대자유학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완전한 대안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전된 대책 네 가지 지금 제안한 것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의 모델일 뿐이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제 6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 더 다듬어지긴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간대자유학교는 아직 실험 중이다. 아니, 대결 중이다. 우리의 부정적인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 틈새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모델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가 이러한 어떤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그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 영속적인 구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규는 간대의 철학과 그 스스로의 철학이 녹아있는 학교를 꿈꾸고 있다. 그에겐 숙제가 있다. 시대와 호흡하는 진정한 대안학교 모델을 찾기 위한 치열한 연구와 철저한 준비에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경쟁이 치열한 일의 성격상 연구 외의 일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박 박사. 전화 받으세요. 예. 여보세요. 센터장님이란 말도 못 치고 박 박사님 이렇게도 안 하고 나이 많고 직급 때문에 나를다가 이렇게 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있고 그걸 생각해 볼 때 호칭부터 이렇게 남다른 만큼 그의 이력도 좀 별나다. 박중화 박사는 한국에 돌아와 그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 교수라는 명예도 지위도 과감히 던져버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저는 생명정보학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생명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밝혀내고 싶습니다. 도대체 생명이란 게 무엇이냐? 저는 바이오가 답니다, 제 인생에.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려지는 생명공학. 생명공학은 그래서 어느 연구 분야보다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이곳은 생물 자원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보를 생산하고 다시 유통하는 기관이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생명공학. 데이터의 수집, 처리, 가공, 고부가가치화, 그 다음에 유통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중화 센터장이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유전체 정보, 생물 다양성 정보, 생물 소재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 전 세계적으로 생명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은 많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선진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앞선 IT 기술과 결합하면 곧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중화 센터장이 책임지고 있는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는 팀원만도 50여 명. 한 집안으로 치면 어른이어도 한참 어른이다 싶은데 그는 항상 서서 일을 한다. 서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머리가 뇌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돼 있으면서 반응이 빠르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하루 평균 13시간에서 15시간을 연구실에 서서 근무하는 박중화 박사. 과자를 걸어다니며 먹는 모습까지 박중화 센터장의 모든 행동은 거침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화 박사가 센터장이 돼서도 바뀌지 않는 철칙 중 하나는 앉아서 아래 사람에게 보고를 받는 대신
직접 찾아가 연구 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체크한다는 것이다. 오늘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점심을 종종 굶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놓치고 그러면 그 제 동료들이 또 이런 거 사주거든요. 그 안 그러면은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걸 또 사줍니다. 바빠서 밥 먹었냐고 해가지고 챙겨주고 그러는데. 박중화 센터장의 연구실에는 지위에 맞는 그럴듯한 소파가 없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잡동사니들이 이 방 주인이 된 지 오래다.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정리된 것들이 사실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이야 그렇지만 그가 주로 작업하는 컴퓨터는 깔끔 그 자체. 그의 컴퓨터 작업 공간은 일목요연, 가지런히 정리가 잘 돼 있다. 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종이나 이런 거 내가 알고 있는 실제 현실 세계에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실질적인 활동들은 웹상의 가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원에도 그 정보하고 연구실 한켠에서 또 긴급 회의가 열렸다.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려면 어쩔 수 없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제가 아마 30개 정도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양한 게 30개지만 또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완전히 순수 IT 개발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또 어떤 거는 완전히 순수 생물학 분석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행정적인. 박중화 센터장은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하는 동료이자 동지다. 들어가고 중간에 비은 거 다른 데 거 많이 들어오고. 기존의 방법들은 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생물학자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지금 센터장과 이야기한 것은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자동적으로 생물학자들에게 제공한 이제 방법들을 논의를 한 겁니다. 연구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다 보니 박중화 센터장은 한시도 쉴 겨를이 없다. 런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지금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 돌려가지고 지금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메일로도 하고 편한 시간에 뭐 과자를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박중화 센터장의 이런 모습은 때론 연구원들에게 일장 훈시보다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다이내믹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원하고 이제 우리 센터에 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분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변하는 다이내믹한 분야에서는 그 환경상 필요합니다. 점심까지 걸으며 일을 했지만 하루는 벌써 까마귀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저녁 시간.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어차피 뭐 할 것도 없고요. 이게 더 편하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사람 보십시오. 여기 밥 여기서 먹지 않습니까? 저녁 6시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군계 기피를 할 만하죠. 학생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저녁 식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팀원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해결한다. 식사 시간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답을 다고 주세요. 대화 주제는 여전히 연구다. 연구원 정원엔 벌써 봄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들 눈에는 꽃이 보이지 않는다. 팀원들과 함께 연구실로 향하는 박중화 센터장. 월화수목 금금금이 이어지는 고단한 생활의 연속이다. 페이퍼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진짜로 딱 하나 요점 되는 스토리인데. 회의하고 또 배우고 알면 알수록 알아지는 게 이 분야다 보니 오늘도 박중화 센터장과 팀원들은 또 연구원에서 훌쩍 퇴근 시간을 넘겼다. 팀원들 대부분이 집으로 간 시간에도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일찍 하고 집에 가겠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저 인생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을 이렇게 연구소에 있게 하는 매력은 뭘까?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정보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생물학이 보는 시각과는 상당히 다른 정보 처리적으로 인간을 보면서 자기 내면의 모습을 탐구할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학문이거든요. 12시가 다 돼가는 시각. 박중화 센터장은 그제서야 하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보통 11시, 12시 조금 늦게 특히 이제 오히려 토요일이나 주말에는 오히려 더 늦게 가고 왜냐하면 그
잠을 늦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는 그렇고. 부산 영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박종화 센터장. 박종화 센터장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한글도 모르고 들판을 뛰어놀던 개구쟁이 소년이었다. 자연은 그에게 생명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했고 수줍음 많던 박종화를 DNA 구조가 사다리형 DNA 모델이라고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의 연구 결과를 보낼 만큼 거침없고 용감한 청년으로 키워놓았다. 그런 그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을 거쳐 학자로서는 최고의 예우라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신고용까지 마다하며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지만 치열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과감히 교수직을 버리고 연구 현장으로 돌아왔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생명정보 분야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서 빠르게 이렇게 서비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이 실질적으로 큰 종류의 연구를 빠르게 많은 동료들을 데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 분야에서. 이 공개에서는 최고의 명예와 지위가 보장된다는 카이스트 교수직을 버리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편이 돼준 사람들은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을 아는 가족들, 그리고 어머니였다. 박종화 센터장은 외국에 잠시 나가 있는 외국인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뱃일을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고향 부산을 두고 아들 밥이라도 챙겨 먹이고 싶어 물설고 낯설은 대전으로 온 어머니.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몇 달 안 돼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 않고 그저 조용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다. 아들의 결정을 늘 믿고 기다리던 바위 같은 분이셨다. 그러나 마음까지 편하셨겠는가. 하는 게 너무나 일이 많아갖고 머리 아픈 일이라 항상 마음이 아파. 아무도 혼자 다 해결해야 되니까.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고 싶어도 늦게 귀가하는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과일 주스 한 잔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청소도 아들의 몫이다. 어지르려고 어지는 게 아니고 지가 모든 것이 지게 딸인 거는 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안 보이면 거기 또 어디서 거기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항상 그렇게 좀 이래 어질리게 집안 이렇게 이래 그래서 해도 그냥 무시다니 진짜.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켜는 아들을 보고 또다시 방을 나오는 어머니.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켜도 저렇게는 못한다 싶어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게 어머니 마음이다. 가서 또 교수로 오고 할 적에는 그 했는데 지금 굉장히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일 자체는 전혀 힘들지 않고 즐겁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 연구 관련 문제, 기술 개발 문제, 프로젝트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박종화 센터장의 일상이 시작된다.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는 새로운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 분야다 보니 서로의 아이디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연구팀에 비해 유난히 회의가 많다. 다른데 회의실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시간에는. 그래서 12시 때 점심시간에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니까 시간이 남아서 매일 정기적으로 합니다.
다른 팀원들이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간 시간을 이용해 박중화 센터장은 미국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들을 만난다. 이제 3살 된 아들 수비호는 요즘 들어 부쩍 애교가 많아졌다. 아들의 이름은 수비호. 생명이란 뜻의 바이오를 한국식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 끝에 지은 이름이다. So where did he learn it? That's the first time he did it by himself, huh? From the game? Computer? It's the common song that we sing to learn the alphabet. I mean, do you sing him? No. 근데 옛날부터 저는 이제 혹시나 애가 있으면 제 애 이름에 이제 바이오를 넣고 싶어 했거든요. 바이오는 이제 우리나라로 그냥 읽으면 수비오죠. 그래서 한자로 수비오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가 답니다, 제 인생에. 일요일 오전, 모처럼 모자가 길을 나섰다. 꽃나들이라도 가는 것일까?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남해로 가고 있습니다. 남해 미조 오면 미조리. 거기는 왜? 거기 제가 영국에서 오자마자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 섬 이런 곳에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진 돈을 다 털어 남해 작은 섬을 산 박중화 센터장. 몇십 년 지나도 오를 가망이 없는 땅이라며 남들은 박중화 센터장에게 바보 같은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했다. 내가 며칠에도 묵고 꺼지고 잘못 낚이다 저한테 키우려고 3년 만에 이런다고 하면 이제 9년에 이렇겠는데요? 그런데 풀밭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는 박중화 센터장. 이거는 여 심었는데요. 이거는 죽었다. 죽었는지. 자기가 뭘 어디다 심어놨는지도 모르는 초보 농사꾼. 그러고도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연구하며 살겠다니 그저 웃을 노릇이다. 이래 농사 짓는다고 왔다 간다 한다 하면서 지가 농사도 모르는 게. 과일나무보다 풀이 더 무성한 밭. 그때 고생하고 머리 아픈 일 많이 했는데 이 공기 좋은 데서 바람 쉬어가면서 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좋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머니는 명예나 다른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그저 아들의 행복만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맛있지. 방파제 전에 없었는데 내가 올 때 몇 년 전에도 요 2, 3년 전에도 없었는데. 우리 살 때는 없었는데 방파제 다 해놨거든. 다 돌려놨어 길로. 박중화 센터장이 이 섬을 살 때만 해도 무인도나 다름없었는데 점점 사람의 때가 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저 바다가, 나무가, 또 새가 자꾸 평범한 소년이었던 박중화 박사를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그는 자연에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힘이 있다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제가 원했던 그 남해안 그런 곳에서 생명정보연구센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그다음에 대학교 이런 걸 제가 한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걸 뭐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꿈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뤄 나가는 게 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거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열살배기 코올리게 시절부터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박중화 센터장. 그래서 그에게 연구소는 직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터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보장된 명예나 지위, 부를 버릴 수 있었냐고. 그러면 박중화 센터장은 말한다. 나는 자연에서 사랑을 찾고 생명을 찾는, 아는 건 그것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보라고 말이다.